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생각으로 사는 일반적인 삶에서 마음으로 사는 삶으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뇌는 그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그래서 평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몰라서 마음으로 사는 삶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뇌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것에 따라서 감정은 생기는데, 생각을 바꾸면 전혀 다른 감정이 생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자기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눠보니까 사실은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 그 마음을 숨기려고 하다가 자기를 피하게 된 것이라고 알게 된 경우에 나빴던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게 되는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뇌의 활동은 모두 우리의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됩니다. 그런데 이 뇌는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고 현상만을 가지고 사태를 받아들입니다. 철학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무지하게 되니까 세상살이를 하는데 자꾸 장애물을 만들죠. 그래서 철학은 뇌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사유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 현상들을 모두 취합해서 본질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은 하게 되면 두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요. 뇌를 사용하는 명상과 뇌를 사용하지 않고 마음을 사용하는 명상입니다. 상상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뇌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DMN이라고 하는 그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사용하는 것이고, 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주상부시를 하거나 혹은 내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파상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을 사용하는 명상은 그 뇌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겪어야 좋은 감정을 가질 텐데요. 좋은 상상만 해도 똑같은 효과가 난다는 것입니다. 뇌가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고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뇌는 현상만을 가지고 사태를 파악하니까 이게 오류가 난다고 하는데, 취합하는 능력은 감각기관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의식에서 상상력을 사용하면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이 뇌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상상력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장하면서 이 상상력이 메마르면 현실에서 오는 압박을 견디는 것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현실을 잘 모르니까 상상력이 풍부하다가 현실을 잘 알게 되면 더 현실에서 살아가는 게 수월해야 되는데, 이 현실에서 오는 압박을 견디기가 매우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에서 상상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원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견성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상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존재하는 방식이, 마음의 존재 방식을 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이라는 것은 바라보면서 알아차린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차린다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우리의 팔의식인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꿰뚫어 그 본질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의 본질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견성하기 전에 그럼 어떻게 명상을 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혹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버린다는 것도 사실 버렸는데 그대로 있어요 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버려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버린다고 생각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하지만 이제 그만큼 내 생각의 어떤 고집스러움이나 억센 같은 게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생각이 버려집니다. 진짜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이제 마음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명상의 목적은 이제 생각으로 사는 세계에서 마음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인데, 상상력을 이용한다는 것은 일종의 그 깨달음을 향한 시뮬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김치전을 실제로 먹을 때와 같이 마음으로만 김치전을 먹을 수 있는 것과도 같은데요. 만약 김치전 말고 더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면 아마 그 음식을 상상하면 그 맛과 냄새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싶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거나 자기의 생각을 버릴 때 이용하는 것이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는데 그것이 내 마음과는 다릅니다.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는 나는 생각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 생각과 내 마음이 괴리가 심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생각으로 사는 삶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존재하지만 마음으로 사는 삶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난 삶입니다. 이 객관적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의식은, 생각은 당연히 나의 바깥에 시간과 공간이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모두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몽상이라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인해서 실체화시키는 의식의 흐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철학적으로 생각하면 매우 어렵지만 경험적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본 사람한테 말하면 허망함이나 공허감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근데 이 허망하거나 공허감을 느낄 때 이거는 이제 경험으로 체험되는 것인데, 그때 그저 허무하다라고 감정을 일으키고 좌절감을 느끼면 일반 사람이 되는 것이지만, 이게 실체가 없는 것을 내가 추구해서 그렇구나 하게 되면 각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체가 없는 것을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자꾸 추구하면은 이것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허망한데,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사나요? 허무하지 않나요? 하는데 허무하지 않고 모든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축복처럼 기적처럼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감사해야 하고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기독교 신자들이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길 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은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요. 앞에서처럼 무언가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성취되지 않아서 어려워지거나, 아니면 그 외부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도 외부에서 자꾸 압력을 가해서 억압되어서 어려운 경우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상력을 자꾸 사용해서 이 능력이 커지면 의식이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보고 듣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이 현실의 제약에 갇히지 않고 그렇게 되면 현실에서 무언가를 추구하지 않게 되기도 하고, 또는 현실에서 오는 압박이 줄어들고 거의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나의 내면에 자유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활동하게 되는데, 내가 내 마음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 자꾸 나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에고라는 다리가 만들어져서 실제로 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내가 안전하다고 믿지 않으면은 그 에고의 작용을 멈추지 않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근원인데 그것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이제 나가 나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게 되면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상의 나를 만드는데요. 이 허상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에고가 계속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 허상과 에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허상은 생각이라고 보면 되는데 에고는 잠재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고는 7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근본 마음은 8의식이거든요. 그리고 보통의 우리가 쓰는 의식은 6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6의식과 8의식의 사이에 다리처럼 7의식인 에고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또 잠재의식이라고 표현하는데 보통은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고의 특성은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의식이 의식할 때는 그냥 단순히 감각기관에 감각되는 정보를 취합해서 어떤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7의식이란 에고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가 나쁜 쪽인지 좋은 쪽인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의식이 개입이 돼서 이것이 나쁘다 좋다 하는 것으로 되면 번뇌가 되어서 이 8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도 사실은 그것이 나와 관련된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마음 안에 저장할 일이 없는데 7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좋은 말이다, 나쁜 말이다라고 이제 전달을 하면 고통이나 기쁨을 마음에서 느끼도록 만들죠. 이렇게 8의식에 저장된 생각들의 덩어리로 나라는 생각들이 점차로 커지는데요. 우리의 뇌가 나와 관련된 어떤 생각이라고 인식하지 않으면 마음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예술이나 철학을 하는 것은 이 평소에는 작용하지 않는 이 7의식의 나의 세계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기 만족도 클 수 있지만 혹은 또 에고가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7의식은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에고야말로 넘어서야 되는 장애물이 됩니다. 8의식인 우리의 마음이 진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에고의 작동에 놀아나지 않고 자꾸 8의식인 마음을 자꾸 바라본다고 상상하다 보면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 마음을 자기가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이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도 에고가 마치 내 편인 것처럼 작용하지만 과감히 그때 그 의식을 단절할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내 자신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자존감이구나 하고 아셔야 됩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이것을 마음 아픈 쪽으로 의식을 진행시키지 말고 그 상황 자체를 마음에 전달하지 않으면 마음의 능력은 엄청나게 커질 것입니다. 에고의 속삭임은 사실 거짓입니다. 나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진실을 나를 중심으로 왜곡시켜서 나를 망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에고의 속삭임입니다. 명상의 목적은 진정한 나를 만나는 것인데 진정한 나는 8의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번뇌가 쌓여 있으면 그냥 8의식이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번뇌가 닦여지면 그것이 견성하게 돼서 불성으로 자각됩니다. 내가 내 눈을 직접 볼 수 없지만 내 눈으로 온갖 사물을 다 보듯이 실제로 내 마음은 온갖 경험을 하는 주체인데 자기 마음을 직접 경험하지 못해서 그 에고의 작동을 매개로 온갖 경험을 나라는 생각 안에 모읍니다. 마음을 바라본다고 하는 상상 명상은 결국 자기 마음을 보는 견성의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